고대인들은 냉동고 없이 어떻게 1년 내내 음식을 보관했을까요? 아버지는 그전 얼어붙은 시절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온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더 좋아졌고 가족은 예전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음식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아들들은 주변에서 사냥을 하고 아내는 어머니에게 배운 기술로 딸들과 함께 채집과 밭일, 씨 뿌리기를 합니다. 눈이 녹을 때마다 씨앗을 심고 자라기를 기다리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위가 다시 오기 전에 한 해의 결실을 거두지만 여전히 자연의 힘에 좌우됩니다. 매년이 마치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흘러갑니다. 마을 모두가 각자 일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 계획 부족으로 굶주린 공동체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족장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바라보며 생존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당신은 단지 족장 자리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수를 써도 자식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힘든 겨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빙하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계절은 다시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여전히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사냥도 위험하며 신선한 음식은 금방 상합니다. 마을에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굶주릴 것입니다. 수확 전 식량 저장고가 바닥나면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고 이 순환은 매년 반복됩니다. 올해는 자연이 치명적인 놀라움을 준비합니다. 첫 한기가 공기 중에 감돌며 곧 수확철이 다가옴을 알립니다. 밀과 보리는 곧 수확할 수 있고 뿌리 채소들도 캐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사냥감을 들여오려 열심히 일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못 먹어 뼈에 고기가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청소동물들이 먹는 썩은 고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존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완전히 자연의 힘에 좌우되어 기후가 요구하는 대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만 챙겼습니다. 이제 공동체와 건물, 겨울 대비 음식 저장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진 않습니다. 고기는 썩고 채소도 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렵채집민이 아닌 생존주의자로 추운 달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기술이 절실히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곧 여러분을 적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기도 전에 한기가 느껴집니다. 마을을 휩쓰는 이런 바람이 불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당신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이상 저온 현상인 서리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는 소중한 밭에 있습니다. 밤사이 찾아온 추위로 인해 잎이 시들고 식물들이 죽어가며 수확물의 대부분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수확해서 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이죠. 수년 만에 가장 초라한 수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모아 저장하고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얼굴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이 살아남으려면 당신과 아들들이 사냥에 2배로 힘써야 합니다. 큰 사냥감을 잡아와야 마을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 단계는 고기입니다. 이것은 겨울 식단의 기본입니다. 신선하게 먹으면 에너지가 많고 보통 불에 구워 먹지만 겨울 내내 오래가진 않습니다. 대신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사체든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기를 조심스럽게 발라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를 밖에 걸어두어 바람과 햇빛이 수분을 빼내도록 말립니다. 고기가 두껍고 육포 같은 질감이 되면 장기 보관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조상에게 배운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로 마을이 바닷가에 정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짠 바닷물은 보통 쓸모없지만 오늘은 불에서 끓이고 있습니다. 물이 증기로 변해 사라질 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짠 침전물을 원합니다. 그것을 모은 후 고기를 싸기 전에 소금을 고기에 문질러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오래 보존될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겨울 생존에 필요한 요소는 야생에서 구할 수 있지만 위험도 높습니다. 최고 식량원 중 하나는 벌이 가득한 나무 높은 곳의 벌집입니다. 한파로 인해 곤충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꿀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 두꺼운 모피로 몸을 감쌉니다. 채집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달콤한 꿀은 꼭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꿀에는 또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꿀이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호박색 액체는 단순한 항아리에 담아두면 절대 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항아리들은 불 위에서 모양을 잡고 구워 만들어지며 그 안에 보관된 어떤 것이든 오래도록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들판에서 모은 베리들은 꿀에 담아 밀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긴 겨울 동안 신선한 과일의 맛과 함께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추위가 오래 지속될 때 기운을 차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고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고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추운 계절을 위한 영양도 필수적입니다. 곡물과 뿌리 채소를 구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채집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건조하게 보관하여 오염이 스며들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꼼꼼하게 감싸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음식은 더운 곳에서는 빨리 상하지만 추운 곳에서는 훨씬 천천히 상합니다. 곧 주변 땅이 완전히 얼어붙을 테니 지금이 땅을 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캠프 주변에 작은 구덩이들을 만듭니다. 동물들이 쉽게 찾지 못할 만큼 충분히 깊게 파고 만약 동물이 발견하더라도 사냥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몇 피트 깊이로 파낸 이 구덩이들은 곧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음식 보관이 가능할 만큼 단단하고 차갑지만 꺼내기 힘들 만큼 깊지 않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들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고기를 보관하고 불은 생활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음식 저장에는 구덩이가 더 유용합니다. 구덩이는 당신이 수확한 곡물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뿌리 채소는 오래 보관 가능한 음식으로 가죽에 싸서 숨기면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것이고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역엔 또 하나의 식량원이 있으며 곧 그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당신이 물가에 정착한 결정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물이 얼기 전에 두꺼운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입니다. 물에서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제 손질, 내장 제거, 살 발라내기, 뼈대 보관 같은 힘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생선살은 고기처럼 소금에 절여 보관하고 뼈대는 묻어두었다가 끓여 먹으려고 보관할 것입니다. 생선뼈는 국에 영양을 더해주고 이제는 저장소를 분산하고 잘 보관하길 바랍니다. 일부 식량은 구덩이 외에도 근처 개울에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루를 바위로 보호된 조용한 곳에 찬물에 넣어두면 구덩이를 파헤칠 수 있는 동물들로부터 식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면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됩니다. 우연히 접근하는 포식자는 막아내지만 필요하면 도구로 깰 수 있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이런 장소는 겨울 내내 식량을 저장할 수 있지만 당신과 부족도 버틸 수 있을까요? 겨울은 단순히 추운 것만이 아니라 잔인합니다. 겨울은 거세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며 밖에 남아있던 보호받지 못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바람이 당신의 거처로 휩쓸고 지나가면서 불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캠프를 순찰하고 가끔 사냥 순찰도 나가며 포식동물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가장 강한 남자들에게만 맡겨집니다. 혹독한 겨울에 밖에 있으면 금방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곧 추위보다 더 큰 위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자녀들이 다 컸거나 거의 다 컸으니까요. 그들은 더 많이 먹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절제도 이해하고 힘의 필요성을 알며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쓸 그물과 옷을 만들며 바쁘게 지내고 아들들은 당신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 사냥을 합니다. 작은 사냥감만 잡히고 당신은 그것을 빠르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금 더 많이 잡을수록 겨울 초기에 저장된 고기가 덜 필요하게 됩니다. 마을의 각 가족은 자신들만의 거처가 있고 그 거처 근처에는 식량이 들어있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각자가 직접 모은 것이고 일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아 나눠 가진 것입니다. 잘 관리한다면 모두가 겨울을 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편안하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진 않으며 겨울의 실수는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더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가족은 더 열심히 일해 에너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은 비축분이 부족해진다는 걸 알게 되고 더 구할 곳도 압니다. 당신은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과 사냥했으며 아내도 다른 여자들과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모두가 다가올 몇 달을 준비해 협력하지만 배고픔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이 점점 줄어듭니다. 불 위에서 끓이는 소박한 스튜에 고기와 생선은 이제 거의 넣지 않고 겨우 버틸 정도만 사용합니다. 꿀과 열매는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나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이죠. 겨울이 이제 겨우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늦은 밤, 당신과 아들들이 창을 들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곰이나 청소동물이 나타났을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대신 당신을 맞이한 것은 이웃집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가족의 생명줄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친구였을지 몰라도 이제 그들은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텐트로 달려들자 맏아들이 곧바로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심한 상처지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치료와 감염 예방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봄에 그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당신의 적은 자연의 힘에서 한때 신뢰했던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부족의 고기가 대부분 저장되어 있던 공동 저장 구덩이도 빠르게 바닥나고 있습니다. 습격이 시작되자 얼어붙은 허수에서 음식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이전 은신처에 있었을 때만큼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있을 때는 약간의 영양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결국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 결정들은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누구보다도 신체 활동이 가장 적습니다. 그녀의 손은 엮는 일을 하기엔 충분히 빠르지 않아서 그녀의 식량 배급을 줄이는 것이 쉽습니다. 당신도 고집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볼은 뼈만 남고 머리카락은 더 빨리 하얗게 변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우선순위를 잘 압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살이 빠지고 있지만 건강은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아들들은 계속 매일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바람과는 달리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혹독한 하루입니다. 바람이 대피소를 휘몰아치자 아내와 딸들이 충분히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불을 다시 피워야 합니다. 그들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사냥을 나가야만 합니다. 식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고 이번 겨울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창을 짓고 얼어붙은 물에 황무지를 건너며 균형을 잡고 아들들이 양옆을 지킵니다. 추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나이와 혹독한 겨울이 당신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들들에게 의지해 계속 나아가지만 결국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작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텐트 입구를 열고 불가에서 몸을 녹일 기대에 젖었지만 대신 피가 얼어붙는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을 맞이한 건 딸들의 창백한 얼굴입니다. 그들 사이에 아내가 누워있고 그녀는 얕게 숨쉬며 떨면서 간신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에게 음식을 건네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저으며 거절합니다.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불가에 앉아 그녀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점점 느슨해집니다. 마침내 그녀의 느린 숨소리도 멈추고 텐트 안에는 침묵만 남습니다. 아침이 되면 바람의 울부짖음도 잦아듭니다. 아들들은 뼈독으로 딱딱한 땅에 또 하나의 구덩이를 파고 어머니를 그곳에 묻습니다. 마을엔 이런 새 구덩이가 이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음식은 더 적지만 먹여야 할 입도 하나 줄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사냥하고 채집하며 남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겨울을 버팁니다. 밖에서 사냥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전 공격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오두막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추위도 점점 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점점 더 오래 떠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순환이 다시 시작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봄이 시작될 무렵 이곳은 더 이상 마을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힘든 겨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 중 겨우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이들만이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이 정도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셨겠지만 수학과 사냥 모두 더 많은 인력, 특히 젊은 남성이 필요합니다. 겨울을 버틴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최선은 필요한 것만 챙겨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가 주변에는 많은 마을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이번 겨울을 더 잘 버텼을 수 있고 다른 생존자들은 새 출발을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새 보금자리를 찾고 겨울은 다시 올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빙하기에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잠을 잤는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